안녕하세요. 비토앤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목표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변화된 개인정보 생애주기의 미래 모형과 단계별 데이터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8년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월 9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앰으로써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은 기업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업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였던 법정 고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변경 동의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이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나 결합 시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분산되어 초래하는 비효율과 개인정보 데이터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관하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재식별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용조회 업무의 정의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업무 대상에 개인 사업자가 추가되었으며 비금융 사업자들도 제한 없이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비금융 사업자의 경우 비금융 정보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조회의 경우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 제공업, 기업정보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플레이어가 출연하므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용정보법은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도입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와 보안 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정보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화, 시각화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조치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기존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 방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현행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수집, 저장부터 파기까지 총 5단계로 정의하며 이해관계자는 그 역할에 따라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기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에 각 스텝별로 세밀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법제화되었으며 가명정보가 도입되고 가명정보 간의 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도 정보 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 보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가치를 추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주체가 원하는 가치나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적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이동권 행사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 자체를 위임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지만 실데이터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을 낮추되 가명정보의 결합을 양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간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는 여러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과 융합을 지원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명정보의 종류와 그 가치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함께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운영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미래 모형은 이해관계자가 더욱 다양해지고 데이터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명시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결합 전문기관이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가명정보의 데이터 유통이 본격 활성화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거래소도 추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 주체가 동해안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을 중심으로 한 단방향의 이동에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와 같은 정보 유형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어 분석되고 거래되는 매우 활발한 데이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도 높은 데이터 흐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점에 보다 섬세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현행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별 데이터 관점의 고려사항입니다. 현재도 개인정보의 유형별,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미래 모형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결합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에 따른 데이터 관점 고려사항이 추가됩니다. 결합 단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의 고유 수행 태스크가 되겠지만 그 외의 각 단계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수행해야 할 태스크에 해당됩니다. 개인 식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전송권, 자동화 평가, 설명 요구권을 대응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처리 이후에 저장, 이용, 제공, 위탁 및 결합과 파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명 처리 방안, 복원키의 관리 방안 등을 데이터 관점에서 추가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추가된 데이터 관점 고려사항과 관련 컴플라이언스들은 아직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나 규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위 법령 입법을 통한 구체화가 진행되어야 정보 시스템 및 관리 체계에도 반영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2020년 3월 중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을 예정이고 4월부터 5월까지 각종 가이드라인 및 법령 해설서의 개정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안 공포 후 6개월간 하위 법안 입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을 진행한 이후 2020년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통령령으로 상세 정의를 위임한 항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와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되어야 할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나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발간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슈도 있고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7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점에 대한 이슈입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정책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개념 정의 수준의 분류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개정된 법문만으로는 문구 해석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명 처리가 2016년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의 비식별 조치와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K-익명성을 적용하여 익명정보를 활용해온 업계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광고 대상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보는 익명정보인지 가명정보인지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기존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영향도입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관계, 정보계, 분석계 등 기존 관리 체계에 새로 정의된 가명정보와 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지난 2월 20일 열렸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내용에 의하면 가명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와의 연결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 데이터 보유 기업 내에서조차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자사 시스템 내에서 조회하거나 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가명정보는 기존 체계와는 분리된 레이어에서 별도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위입니다. 근본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자동화 평가, 설명 요구권 등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모두 신용정보법에만 언급이 되어 있으며 전송 요구 대상 정보 또한 신용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의료,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법정 고지가 필수적이며 고지한 사항에 사소한 변동이 생겨도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GDPR과 비교해도 매우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 등 추가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로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과학적 연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향후 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허용 범위를 판단할 만한 기준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유통 방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면서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보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 간담회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한 가명정보 간의 결합을 진행한 후 의뢰기관으로 재전송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합니다. 데이터의 식별 값은 결합키로 대체하여 전송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유 식별정보의 형태로 전달되므로 전송 과정 및 전문기관 내에서의 보안 이슈가 존재합니다. 또한 결합 완료 후 결합키를 다른 대체키로 전환하여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결합 결과 데이터에 대한 개인 식별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유기업 간의 활발한 유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 외에도 민간의 여러 포털 기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에도 많은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유통 및 결합이 활발해진다면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글로벌 대기업들 중심의 합종연행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도 가볍게 접근하여 결합 가능한 공공, 금융, 통신, 제조 등의 데이터를 둘러보고 결합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의 안전 보장 방안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보호에 집중해왔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정의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안성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대응이나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하여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결합 전문기관과 같은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에 의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단속이나 점검 등 다양한 보호 조치 계획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이슈입니다. 개인정보의 소유권 이슈는 아직 학계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현재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데이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거래 가능한 데이터가 익명정보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다양한 거래와 융합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 이슈는 데이터의 소유권 논의의 시급성을 높여주는 이슈입니다. 결합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 기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의 소유인지, 원천 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결합 전문기관의 소유인지, 소유권의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등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마이데이터 현황조사 중 개인정보 소유권 인식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데이터 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자본과 인프라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거대 기업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거래에 있어 공공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데이터 3법의 시행령과 법령에 반영되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